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육군에서 바라본 해병대의 모습을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은 광주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에 위탁교육 중인 해병대 이등병을 같은 포병병과의 육군 이등병이 바라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계급이 같은 이등병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비록 육군과 해병대라는 차이는 있어도 교육기간 중에는 어차피 동기생이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이등병이 아닌 해병대와 같이 경계 근무를 섰던 당시 육군 상병에서 병장 때 오늘의 사연의 제보자께서 본 해병대의 모습입니다. 즉 휴가 나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또 특과 교육을 같이 받은 교육 동기생도 아닌 수류탄의 실탄 M16 휴대하고서 야간에 해병대와 같이 경계 근무를 섰던 육군 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분은 83년도에 육군 수도군단 653 포병에서 근무를 시작한 분입니다. 여기는 155mm 곡사포 대대라고 합니다. 당시 수도군단에서는 취약식이라든가 적의 침투 징후가 있을 때에 한해서 주로 김포 2사단, 그 중에서도 강화도 지역에 경계근무 지원을 나갔다고 합니다. 수도군단 653 포병대대는 원래 김포공항 근처에 있다가 이분이 일병 때 김포 마송으로 주둔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한 번 지원을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약 한 달 정도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군생활 기간 중에 지원 나간 걸 다 합하면 대략 2달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첫 번째 지원을 나가기 전에 해병대를 본 거라고는 휴가 나온 해병대원 한두 명을 본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즉 해병대원 수십 명을 한꺼번에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처음 본 해병대 실무부대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느낀 점,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음성으로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분과 제가 통화 중에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불알 친구라는 뜻이죠.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자네가 가서 해병을 보니까 어, 이해가 가나? 해병대 불쌍하더라. 불쌍하더라. 첫인상이 불쌍해. 아니, 갔는데, 이제 어. 모기장은 있고 그랬는데, 그 강화도를 갔는데, 음, 우리는 바르는 모기약이나 뿌리는 모기약, 피는 모기약 이런 걸 다 가져갔단 말이야. 해병대 그렇게 없더라고. 있을 텐데. 다 뛰어보건다 봐. 내가 83년 아니냐, 그때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한 내무만 막사에 우리는 가기 전에 7명에서 많아봐 12명 한 막사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은 막사가 일개 소대가 다 있는 거야. 40명, 50명.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런 거 바르는 모기향이나 뭐 에프킬라 이런 걸 주니까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 자, 여러분도 정확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이 본 해병대의 첫인상은 불쌍하다였습니다. 당시 이분은 자대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썼는데 해병대는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내무실은 몰라도 적어도 화장실만큼은 모기향을 피워주고 또 주기적으로 에프킬라도 뿌려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너도 장교 출신이니까 그런 거 빼돌리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쪽팔리게 모기향을 빼돌려? 그리고 뭐 빼돌릴 거나 있었나? 나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분은 해병대 푸세식 화장실 가는 게 야간 경계 근무보다도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모기가 엉덩이 쪽을 무는 거야 그냥 긁어주면 되는데, 이놈께 그 밑을 물어버리면 아이고 이거 선진군대 육군이 이 불쌍한 거지 같은 애들한테 와가지고서
그 세멘발인가 콘크리트인가 뭐 그거 걸린 놈처럼 거길 바지 내리고 긁을 수도 없고 아무튼 해병대는 왜 그렇게 사는가 아유 그렇게 궁상을 떠는가 아무튼 궁금했대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해병대가 그렇게 불쌍했어? 이 양반 아주 심각하게 목소리 깔고서 그러잖아요. 불쌍하더라. 아니 그까짓 그 모기약 없는 게 그렇게 불쌍해? 그럼 작업복 바지 엉덩이 누벼가지고서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이거야 뭐 군복이 다르니까 육군이 자기 옷을 벗어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해병대 밥 먹을 때 반찬은 장식용이고 싸제 고추장 없으면 못 먹는 거 그걸 보면 울었겠네 이 양반. 아유 자비심도 많으셔라. 아시면 해병대가 목이 물린다고 죽어요? 지들은 얼마나 호의호식을 했길래 해병대가 불쌍하다는 거야. 아무튼 우리 해병대 그런 모기약 필요 없어요. 귀찮게 그 휘발유 냄새 나는 그런 그 모기약을 왜 발라? 그리고 모기약 그것도 호흡기 계통에 안 좋대요. 상급 부대 보급 계통에서 그런 걸 미리 다 알고서 해병대를 옛날서부터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로 키운 겁니다. 왜 승질내냐고요? 아니 우리 해병대를 거지 취급하잖아요. 당연히 승질나죠.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집 애들한테 니네 집 거지지 그래봐요. 쌈 나는 거지. 가난한 집 애들이 싸우면 더 잘해요. 죄송합니다. 또 셌습니다. 그러면 그 불쌍하다는 말에 열받아가지고서 참나 정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분이 가난한 해병대를 보고 충격을 받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본 건요. 해병대들 복장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휴가 나와서 본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해병대가 자대해서 육군이랑 비슷한 색깔의 그런 군복을 입고서 근무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위장복에 베레모 뭐 그런 거 쓰는 해병대원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분께서는 혹시 얘들이 해병대 정규군이 아니라 해병대 방위병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분을 놀라게 했던 거는 해병대원들이 신고 있던 그 군화 뒷굽이 하나같이 다 달아가지고 반토막이래요. 자기들은 군화 뒷굽이 바깥쪽이 조금만 달아도 주기적으로 새 걸로 다 이제 교체해 주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해병대 군화는 뒷굽이 다 달아도 교체가 안 되는 그 통굽 뭐 그런 특수 군화가 아닌가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육군의 그 눈에 희한하게 보인 건요. 뭐 걔들 눈에야 뭐 죄다 뭐 희한하게 보였겠지만 명찰 그 이름 밑에다가 군번을 안 새기고 자기 이름의 성을 영문으로 새겨넣는 거 그건 지난번 육군 포병학교 그 사연에서도 나온 얘기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아무튼 군복 그 상의 위에다가 영어 알파벳으로다 뭐 이렇게 A, B, 뭐 O 이렇게 뭐 오바라고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영문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부대 소속인 줄 알고 해병대 애들은 이름 밑에다가도 영어로다가 성을 쓰고 다른 쪽 가서면 부대 소속도 이 자식들 그냥 숫자로 쓰면 되는 걸 왜 하필 영어로 쓸까? 아무튼 희한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A, B라고 쓴 대원을 보고서야 이게 그놈들 저 혈액형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이 친구 똑똑한 친구예요. 사실 왼쪽 가슴에 혈액형을 표시하는 건 해병대 중에서도 오직 2사단 청룡부대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월남전에서 이 가슴에 새겨진 혈액형 때문에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좀 더 빨리 수혈을 하고 목숨을 건진 걸 모르는 육군에게는 희한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린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타군 눈에는 희한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653 포병이 김포공항 근처에 있을 때는 오리정에 있던 육군 17사단 병력이 경계 지원을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때 해병대하고 지원 나온 육군 간에 하도 충돌이 많아서 그런 사고 사례를 분석한 수도군단에서는 만약에 수도군단 육군 병력이 얻어맞으면 마송에서 5분 대기조를 즉각 출동시킬 테니까 걱정 허덜덜 말고 해병대에서 근무를 해라 이러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해병대 측에서도 사전에 지원 나올 육군 병력의 신상 정보를 확보해서 육군이 병장이면 해병대 일병하고 같이 근무를 서게 하고, 특히나 출신지나 고향이 같은 대원들로 편성을 해서 어떻게든 해병대와 육군 간의 충돌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도군단장이 12.12 사태의 주역인 차규헌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제보자께서 간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해병대 이사단장도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분이 지원 나가서 근무하는 동안엔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계 지원 작전을 나가기 전에 육군 이 양반, 그러니까 제보자요, 그 자대의 중사가 총원 집합을 시키더니만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해병대 쪽에서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군대 생활 이분이 엄청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군 중사랑 같이 강화도 해병대 어느 소초로 갔는데, 당시 이 육군 중사께서는 군대 생활을 총 4년 정도 하신 분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해병대 하사가 자기한테 그러더래. 야, 저 비린내 나는 새끼 군대 생활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에? 저 비린내?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알고 있는 4년에다가 2년을 더 해가지고 즉 뻥을 친 거죠. 그래서 한 6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 해병대 하사가 깊은 탄식을 하면서 씨발 나는 7년째 하사인데 땅깨 이 새끼들은 개나 소나 중사라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아니 씨발 6년도 실은 2년을 보태서 얘기한 건데 7년째 하사라고? 아이고 이게 해병대 이 새끼들도 뻥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얼굴에 주름살을 보니까 30살은 넘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군대가 사회보다 한 10년은 더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더 골 때리는 건요, 이 7년차 하사한테 담배불 좀 붙이라고 담배 이렇게 딱 물고 손가락 까딱까딱 부르는 하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병대는 하사관 계급 체계가 육군하고는 다른가? 해병대에는 중사가 없어?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아무튼 자기는 진짜로 해병대에서 중사 못 봤대요. 그래서 해병대 하사가 해병대 병장 뒤통수를 막 툭툭 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좀 해라 이 새끼야. 뭐 이런 걸 보고 자기네 육군에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해병대 병장이 바보? 아니면 해병대 하사가 너무 센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게 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꼴통들이 많은 해병대에서도 병장 꼴통의 그 끝판왕이잖아요. 하사한테 뒤통수를 툭툭 맞으면서도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엄청 희한했던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하사 10년 가까이 달고 있으면 그 하사 눈에 병장이 그 뭐 고참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해병대 하사를 갖다 육군 하사랑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튼 특이한 군대다. 그래서 자기는 해병대 하사들한테 병장 말년 때 지원 나가서도 진짜 똥끼가 들어가지고 격려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해병대를 자꾸 꼴통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냐고 그렇게 의심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꼴통 결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병대는 꼴통들 많아. 부대 나도 그 대민 지원이 그런 걸 많이 나가잖아. 민간인들이 그 해병이라 그러고 아주 학을 띄워. 왜? 뭐 밭에 있는 거 몽땅 다 쓸어가고 나만 하는 게 없대. 나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는 점잖게 그 눈 도와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그 해병대는 많대. 꼴통 하냐고. 옛날에 그때 살지만 얼마나 꼴통들이 많았냐. 들으셨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해병대 꼴통 절대 설정 아니거든요. 제가 녹음하는 거 모르고 그냥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진실된 얘기라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좀 쪽팔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동창들도 그동안 나를 죄다 그렇게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쩐지 여자 동창 애들이 내 근처엔 안 앉더라고요. 아, 씨발,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작업이나 걸고, 아이, 그 남사 싫어서. 그나저나, 김포 해병들은 왜 그러셨어요? 그 무 배추 죄다 뽑아다가 김장 담으셨나? 아무튼 이분께서는 해병대가 비록 꼴통이었어도 아까 처음에 녹음한 통화 내용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병대가 아주 불쌍한 군대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병대를 욕하고 싶진 않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해병부대에 처음 갔을 때는 모든 간판이니 뭐 표지판 같은 게 전부 빨간색이어가지고 이거 뭐 해병대가 아니라 이북놈들 지원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네요. 빨간색, 정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살벌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병대에 처음 입대할 때 우리도 뭐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은 우리도 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해병대에서 한 두 달 넘게 이걸 보고 났더니만 자기도 어느 순간에는 그 빨간색이 친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적응이 되더래요. 즉 육군 생활 30개월 중에서 15분의 1은 해병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빨간 명찰은 아니더라도 분홍색 명찰 정도는 달아야 되고 또 팔각모는 아니더라도 오각이나 육각모 정도는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말씀하신 꼴통들, 농민들의 작물을 싹쓸이 해가는 거, 그거는 요즘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가 육군 눈에 불쌍하게 보였던 모기향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 그 30여 년 전에 그것 역시나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십 년 전에 육군 눈에는 우리 해병대가 비록 거지같고 꼴통으로 보였겠지만 그건 그분들이 보신 거고요. 그래도 우린 자부심 하나로 살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이젠 다 추억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